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바로사보이 라이프 블러드 시라즈 2016 빈티지입니다. 최근 와인을 마시는 자리가 좀 있어서 셀러에서 와인을 하나 둘 꺼내다 보니 셀러에 공간이 생기면서 옷장에 있던 와인들을 옮겼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와인이 보였고 직전 영상인 캔버스백에서 또 실화가 섞여 있었다라는 게 연상이 되면서 덥석 꺼내 보았습니다. barossavoyWines.com.au에 들어가면은 18상 이상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바로 그냥 본인들의 라인업을 쫙 보여줍니다. 5개의 와인들이고요. 각각의 와인들이 놓여있는 받침과 장식물에서 해당 와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되게 깔끔하게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실 라이프블러드 시라즈의 경우 체리와 녹슨 공구와 같은 무언가, 그리고 목재 받침, 그리고 나뭇잎이 보입니다. 와인메이커인 트렌트 버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1855년 그의 고조 할아버지인 존 버지가 호주로 이주하고부터 그때부터 계속 가족들이 와인 양조자로 일을 시작했었다라고 해요. 트렌트 버지 역시도 셀러의 일꾼으로서 일은 했었는데 이 트렌트의 경우에는 크리켓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여름에는 이제 영국에 가서 크리켓을 하고 이제 겨울에는, 그러니까 영국의 겨울에는, 왜냐면 이제 호주는 남반구이고 영국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와서 이제 와이너리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전부 다 손을 거쳐 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 말고 와인 메이킹에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와인 메이킹에 합류를 했고 2016년에 이 바로사 보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다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바로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인 자신을 표현한 그런 용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로사 보이도 여타의 와이너리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경작하는 포도 말고 지역의 여러 재배자들로부터 포도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경작하는 비냐드의 경우도 이든밸리에 있는데 더블 트러블 시라즈 카버네의 경우 여기서 재배한 포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해당 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고도가 높고 기후가 서늘해서 느린 숙성 그리고 늦은 수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와인의 복합미 그리고 세련됨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보여주는 5종류, 각각 치키 틸리 리슬링, 리틀 테커 그르나슈, 시라즈 마타로, 더블 트러블, 시라즈 카버네, 영 위스덤 마타로, 라이프 블러드 시라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 판매용으로 레스킷 포더 비스킷이라는 이름의 바로사 세미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혹은 와이너리의 방문 판매 셀러도어로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진짜 바로사델리에서 세미용까지 경작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라이프 블러드 시라즈를 보면 특별한 빈티지로만 생산이 된다라고 하고요. 공홈 기준으로 병당 80 호주 달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69,000원 정도 되겠고요. 저는 와인 바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여러 병을 같이 사다 보니까 기억이 다 나는 건 아니지만은 12만 원이 살짝 안 됐던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2017 빈티지가 올라와 있어서 그 소개를 잠깐 보자면 프렌치 오크 70%와 아메리칸 오크 30%를 사용해서 22개월간 숙성했다라고 합니다. 오크의 구성은 뉴 오크가 30%, 1년 사용한 오크가 30%, 2년에서 5년 사용한 오크가 40%라고 하고요. 이러한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견고하면서 부드러운 타닌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강렬한 레드 잉크 컬러의 아로마는 복합적이고 코코아 파우더와 블랙베리 주스, 스모키먼 오크와 우디, 스파이시가 느껴질 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입에서는 풍부하고 단단하며 구조감 있는 달큰함을 보여줄 거라고 하고요. 프렌치 오크에서 기인한 타닌감이 피니쉬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블루치즈, 칠면조, 트러플 피자, 그리고 놀랍게도 신선한 굴, 그리고 샐러드와 페어링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시음 적기로는 2020년에서 2040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66,173원으로 공홈 가격이랑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가격이 살짝 공홈 대비 낮은 이유는 현재 와인서처에 올라온 판매처가 적어도 2016 빈티지의 판매처가 덴마크에 와인샵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별점은 따로 없었으나 두 개의 평점에서 평균 92점을 받았고요. 알코올 도수는 14도, 잔당은 리터당 2g, 생산량은 24,000 바틀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와인바에서 한 병을 나눠서 마셨고 두 병을 사왔으니까 세 병을 제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0.0125%는 제 지분인 겁니다. 코르크는 디암을 썼다고까지 와인서처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피노에서 보면은 2016 빈티지의 해평가는 89달러로 약 11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공홈 가격 대비 굉장히 점프업했고요. 31명의 평가에서 별 4.1개를 받았고 상당히 볼드하며 탄닌은 중간 정도, 드라이하고 산미감도 역시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6명이 블랙베리, 5명이 바닐라, 오크, 시더, 1명이 시나몬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이 디암이라고 하면은 이 코르크에 저번에도 아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을 텐데 되게 작게 돼 있어서 잘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디암 1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코르크로 10년 개런티를 한다는 얘기예요. 디암 1도 있었고 3도 있고 5도 있고 하는데 그 안에는 뭔가 리킹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개런티하는 그 기간이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2016 빈티지에 대해서 시음 적기를 2020년에서 2040년을 봤으면 사실 2040년까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을 할 정도면은 적어도 2017 빈티지부터는 뭐 16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2017부터는 이 디암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시음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빈티지로 보면은 그리고 되게 짱짱하게 만든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오래 오픈을 해두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실내 온도가 대한민국의 여름의 실내 온도는 에어컨을 켜놔도 27도이기 때문에 오래 놔두고 상온에 놔두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냉장고로 잠깐 옮겨놓은 다음에 바로 푸어링해서 바로 맛을 보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컬러를 간단하게 또 늘 하던 대로 컬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테두리 부분엔 진짜 아주 작게 되게 작게 레드 컬러가 보이지만 굉장히 진합니다. 진짜 뭐 기울였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뭐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거의 그 먹물 같은 왜 이거를 자기들이 레드 잉크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빨갛습니다. 테두리는 그 빨간 느낌.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빨간색보단 보랏빛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빨간색인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진짜 진한 컬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깐 요렇게 스월링했을 때 이 레그가 되게 줄줄줄줄줄 내려오고 있거든요. 레그의 부분은 조명을 바꿔도 레그는 잘 표현이 되고 있진 않은데 레그는 진짜 힘없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모양새가 확실히 도수가 좀 낮긴 낮다. 그런 느낌을 또 줍니다. 아, 진짜 전형적일 정도의 그 시라즈 느낌, 진짜 잘 만든 시라즈의 느낌이에요. 얘네가 다른 걸 안 섞고 그냥 100% 시라즈라고 했는데 와, 코에서 되게 달큰한 느낌, 달큰하고 얘네가 되게 축복받은 그런 땅이다. 나무가 그렇게 크게 고생을 안 하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되게 그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 상상하는 되게 양지 바른 곳에 영양이 풍부한 그런 어떤 작물에서 풍기는 듯한 그런 어떤 달큰하고 약간 벌써 여기서 살짝 익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되게 그 살짝 지나가는 건자두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그 풍기는 시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살짝 올라오는 초콜릿 느낌이랑 약간의 오크 터치도 있고 되게 밀키한 느낌도 있고 향을 맡았을 뿐인데도 뭔가 이제 군침이 돌게 만드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요. 코코넛 뉘앙스가 있어요. 진짜 되게 신기하네. 그 코코넛 특유의 그런 뉘앙스랑 되게 달큰한 느낌. 그래서 코코넛 밀크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 되게 오크를 잘 쓴 것 같아요. 진짜 잘 썼다. 그래서 타닌이 되게 잘 녹아들어 있고 숨겨져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면은 그 들숨의 끝자락 어딘가에는 이 검푸른 느낌의 그런 탄닌감이나 그런 과실의 느낌이 나는데 코에서 후각에서 절대 다수를 지배하는 거는 되게 달큰한 느낌입니다. 와우. 일단 나쁘진 않아요. 우와. 우와. 입에서는 어 얘네 절대 와, 자기들이 탄닌이 되게 좀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진짜 입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이거를 거의 따자마자 바로 마시는 거이긴 하지만은 와, 탄닌이 확 조여줍니다. 입 안을 이 액체가 끼어들어 오면서 쫙 하고 한번 꽉 하고 쥐어요. 쥐었다 놓아요. 한번 꽉 쥐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면서 후끈한 느낌의 피니시까지 가고 얘는 14도인데 14도 치고는 되게 좀 단단하게 나온 그런 스타일이에요. 우와. 그리고 산도가 절대 낮지 않아요. 뭐 어차피 비비노 기준 모더레이트 정도였는데 저는 예산도 평가하면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아니면은 뭐 하이에서 살짝 낮은 그 정도 줄 것 같아요. 굉장히 산도가 살아있는데 이게 과일 특유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산미감을 되게 핸들링을 잘해서 만든 느낌이에요. 뭐랄까, 이를테면 우리가 산수베게라던가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일이 산도가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런 포도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 시라즈가 원래 그런 품종이 아니지만 되게 그 산도를 키우는 듯한 방식으로 양조한 것처럼 마시고 나서 산미감이 쪼르륵 하고 빠르게 쫙 퍼졌다가 또 쑥 사라지고 탄닌도 쫙 퍼졌다가 슥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느낌을 잘 갈무리해서 목 넘김 이후에 알코올의 느낌이 뭉근하게 올라오는데 마치 거기서는 달큰한 느낌이 같이 올라오니까 럼 같은 느낌도 주고요. 음. 그래서 입에 잔당감은 되게 있어요. 입에 그 과일의 당미는 있는데 그래도 오프 드라이까지는 아니고 드라이. 그리고 산도는 뭐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 탄닌은 어 빵 했다가 쓱 사라지기 때문에 탄닌은 뭐 약간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 네. 알코올은 상대적으로 알코올감은 약간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덩어리가 되게 커요, 볼륨감이. 그래서 알코올감도 모더레이트 플러스. 그럼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에서 플러스 정도를 줄 것 같습니다. 와, 얘네 되게 재밌다. 뭔가 그 호주 시라즈 특유의 어떤 유칼립투스나 어떤 이런 느낌의 허베이셔스한 느낌은 향에서만 살짝 나다가 입에서는 그런 느낌은 거의 안 나고 굉장히 어 진짜 이름이 라이프 블러드라고 하면 이제 그 약간 생명선 같은 그런 혹은 이제 진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혈액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이 레드 클로스 라이프 블러드라고 하면은 호주에서 이제 혈액이나 어떤 그 생물학적 제재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의 명칭이라고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진짜 어 되게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데 우리가 포도라는 과일은 포도나무에서 과일을 연글게 해서 나무의 수액이 영양분을 과일로 응축시켜서 그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되게 그 나무의 수액 자체를 입에 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물론 이제 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목 넘김 이후에 입술에 남는 이 새콤새콤한 느낌은 되게 딱 과일의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냥 그 블루베리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걸 먹는 느낌? 네, 진짜 와인을 마시고 있지만 파운드 케이크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뭐 배가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 이 라이브 올라가는 날짜가 2023년 7월 25일인데 제가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시간이 오후 9시 반 넘어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간 저한테 첫 끼니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진짜 막 파운드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무겁게 들어가요. 와, 이거는 저는 이제 따서 바로 마시지만은 무조건 오픈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잔 브리딩을 하시는 걸로. 근데 그렇게 해서 즐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느낌이란 얘기는 진짜 숙성이 잘 되긴 할 거예요. 얘는 이런 정도 볼륨이면은 딱 하나 우려되는 건 이제 acidity가 우려가 되는 건데 acidity만 만약에 별 이슈가 없으면은 이거는 되게 잘 숙성하면 장기 숙성까지 갈 수 있는, 다만 이제 장기 숙성에서 본인들도 아직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2016이 자기들 첫 번째 빈티지니까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얘는 이제 퀘스천 마크인 점은 이런 스타일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건데 사실 얘네가 이렇게 출시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 그랜트 버지 때부터 약간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그랜트 버지의 와인을 마셔본 거는 아니지만은 이 아들인 트렌트 버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캡 안에서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와,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제 또 벌써 병벌이는 살짝 하고 잔으로 넘어왔잖아요. 되게 빠르게 그 잘 만든 호주 시라즈의 그 느낌, 과일의 느낌이랑 유칼립투스의 느낌이랑 카카오의 느낌이 같이 어우러지는, 방금 제가 마신 첫 모금에서는 되게 허베이셔스한 느낌이 약간 우리 국밥 먹을 때 김치, 흰김치 딱 하나 올리듯이 어우러들듯이 그런 느낌을 또 확 줬거든요. 진짜 두 번째에서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제가 바로 느낀 거는 어떤 henschke 같은 느낌, 혹은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던 아몬 라 같은 느낌, 그런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딱 받았어요. 와, 초반에는 되게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벌써 이제 병브리딩 살짝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살짝 풀렸다고, 이 허베셔선 느낌이랑 그런 게 약간 포장 풀듯이, 선물 포장 풀듯이 확 풀려나면서 묵직한 느낌을 주고,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아몬 라 얘기는 했지만 아몬 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깊이감은 그건 아니고, 얘는 뭐 말 나왔으니까 얘기 들으면 아몬 라랑 비교하자면 당도가 굉장히 세요. 네. 얘가 잔당이 리터당 2g이고 아몬 라가 잔당이 리터당 0.6g이라는 어떤 그 테크시트 같은 얘기를 떠나서 얘는 그 뒷맛을 이 과일이 갖고 있는 그걸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뒷맛을 단맛으로 채우고 있는 거긴 합니다. 제가 지금 얘를 시음하면서 앞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에서 키포인트는 뭐
카카오가 됐던 단맛이 됐던 계속 달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과일이 갖고 있는 거기서 유래한 단맛이라기보다는 오크 터치예요. 근데 여기서 뭐 그냥 오크 칩이나 오크 에센스를 넣어서 유래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오크를 썼는데 오크를 되게 기술적으로 잘 썼다. 그렇게 해서 오크에서 뽑아낸 그 단맛이다. 오죽했으면 제가 약간 럼 같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의 단맛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만약에 나는 그 레드 와인이 달큰한 것도 괜찮아라고 한다면은 오케이인데, 야 레드 와인은 기본적으로 좀 탄닌감이랑 산미감이랑 그렇게 좀 까끌까끌한 그런 맛이 있어야지라고 하신다면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기들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말했던 이 소위 말해 페어링이 있잖아요. 그 페어링에서 저는 블루치즈 오케이. 근데 블루치즈보다 얘가 좀 더 무거울 거고요. 심지어 그럴 거고, 칠면조. 제가 칠면조를 딱히 막 먹어봐서 기억이 난다. 제가 감에 메추리는 먹어봤지만 칠면조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칠면조는 약간 좀 퀘스천이긴 한데, 뭐 전 퀘스천이니까. 그리고 트러플 피자. 얘도 무거운데 트러플은 더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신선한 굴, 그건 진짜 논외예요. 이거 뭐 2017 빈티지의 테크 시트에 나온 게 신선한 굴이었는데 2016 빈티지는 굴이랑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샐러드, 저는 차라리 그 얘 마시면서 느낀 거는 저희 그 스낵 랩 있잖아요. 맥도날드의 스낵 랩 같은 거. 그런, 아니면은 뭐 멕시코의 또띠아. 또띠아가 나오면 안 되지. 또띠아는 그거 이름이지. 또띠아는 그 빵 이름이니까. 또띠아 말고 그 타코. 약간 고수 같은 그런 허벨시어스 느낌의 빵 하고 줄 수 있는 거랑 어울리는 타코나 아니면은 이 케사디아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 와인에 대해서 페어링을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타코. 타코 너무 훌륭할 것 같고, 퀘사디아. 근데 퀘사디아 할 거면 이제 그 우리 치폴레 소스나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한테서 살짝 모자라는 그런 허베셔스한 느낌. 잔에서 두 번째 잔에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뒷맛이 지배적으로 달기 때문에, 이게 당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오크에서 기인한 그런 카카오의 단맛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평을 위해서 한 잔 따르고 요걸로 총평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컬러라던가 하는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향도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달큰한 느낌, 코코넛의 느낌, 뭐 헤이즐넛 느낌도 살짝 있고요. 네, 아몬드 느낌, 헤이즐넛 아몬드 버시스 하면은 아몬드에 조금 더 가까울 정도의 그런 뉘앙스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커피 같은 뉘앙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게 지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달큰한 느낌을 향에서도 준다라는 거고요. 맛에서는 첫 입에서는 산미감도 있고 첫 입에서는 허벨셔스 느낌도 주는데, 그거는 혀의 중간 정도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입 안이고 여기가 목, 여기부터 목 안쪽이라고 하면은 이 절반 정도까지만 산미감이랑 허벨샷한 느낌을 주고 그 뒤로는 달큰하게 달달하게 들어옵니다. 이 달달하다는 게 뭐 초코 우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가 주는 약간 어른의 단맛.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뭐 드림 카카오 75% 이런 거 주면은 으 뭐야 안 먹어 이러는데, 또 어른 되고 나면은 이제 드림 카카오 75, 83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각성제 같은 느낌으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 드림 카카오 83 정도의 그런 달큰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달큰한 느낌은 이제 과일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지만, 과일에서도 유래하는 게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오크에서 유래를 한 거고, 그 말은 오크를 생각보다 되게 잘 썼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제가 이제 와인 바에서 12만 원 아마 언더일 것 같은데 그렇게 주고 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격에 이렇게 얘를 드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고요. 지금 만약에 이 와인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잠브리딩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혹은 그냥 어떤 실험적인 느낌으로 계속 3년, 5년, 지금부터 최소 5년 정도는 더 셀러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마셔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멕시칸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얘는 중식이랑은 안 맞아요. 중식은 기본적으로 약간 짜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칠리새우라던가 이런 데에서 연상되는, 뭐 어향동고 이런 데서 연상되는 기본적인 달큰함이 있기 때문에 얘도 달큰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얘는 약간 그 비엔남 음식이랑도 맞을 것 같고요. 네. 약간 소위 말해서 에이지안 스파이시 푸드 이런 거랑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국내에서 이거랑 맞출 수 있는 음식은 뭐 비빔 고기국수 같은 거,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약간 심플하게 표현했을 때 그 팔도 비빔면 하나 끓이고 거기에 삼겹살 구워서 넣은 다음에 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팔도 비빔면 안에서 이제 산미감은 다 채워주고 고기 들어가고 얘가 이제 달큰하게 마무리 지어주고 하니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